안녕하세요. 배우 권남희입니다. 김영무 선생님 유튜브 개설 축하드립니다. 전 선생님 작품 중에 노자일기, 장시일가, 그리고 울엄마 그리기 총 3편에 출연했었습니다. 그중 노자일기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산장에서 살아가는 30대 처녀 산이 역할을 맡았고요. 물론 여자는 산이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셨다가 눈밭에 쓰러져 있던 한 사내를 들쳐업고 오게 되시고요. 이 사내는 알고 보니 탈옥범이었습니다. 산장에는 탈옥범을 찾고자 이미 머물고 있었던 형사가 있었는데요. 그 형사에 의해서 사내의 정체가 밝혀지게 된 것이겠죠. 아버지가 이 사내랑 많은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내의 진심, 진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사내가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형사로 하여금 사내를 더 이상 쫓지 못하도록 각서까지 쓰게 만드시고 급기야 딸과 인연을 맺어주고자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산이도 그 사내에 대해서 흔들린 마음이 있었겠죠. 그 마음 플러스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사내랑 하룻밤 정분을 쌓게 되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내가 길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내는 그 어머니를 찾아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어머니를 찾아서 길을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사는 총을 겨누고 가지 말라고, 이 처녀랑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허락한 건데 못 간다라는 거죠. 저는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같이 가겠다라고 합니다. 같이 갔다가 어머니를 찾아서 다시 여기로 오겠다라고 하지만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순간 아버지에게 어떤 깨달음이 온 것일까요? 아버지는 그 전날 이제 그 나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내가 나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비가 한 송이 꽃에 머물 수 없는 것처럼 헐을 날아서 그대가 나비니까 날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망연히 서 있었던 그 순간의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지금 작품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작가 선생님께서 많이 해주시리라고 보는데 저는 참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산이도 한 사람의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산이의 감정은 욕망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내가 어머니를 찾아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어떤 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귀결일 것인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뭐 작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구독자들에게 선생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심오한 어떤 뜻,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지표 같은 것들 아마 짚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노자일기 작품을 다시 떠올리면서 무의자연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구독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좀 진짜 대충 몰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한길로 뛰어와 있는데 어떤 등산객이 산을 타겠어? 저런 아이고 아빠, 또 눈이 와요? 넌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잠만 잤지? 늘 때가 오고 가도 모르겠더라. 야. 할 일도 없잖아요 뭐. 방송도 재미하나 없고 첫 기술은 언제 없은 누구라 그러니? 개그맨 저희끼리 낄낄낄 깔고. 아이고 저 눈길이 뚫리는 대로 읍내 책방이나 한번 내려가 봐야겠다. 책방에 왜요? 네가 읽을 소설책이나 하나는 사와야겠어. 어떠냐? 모처럼 함께 내려가 보는 게. 총각들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요즘 드라마가 볼만한 게 많거든요. 참, 지난번에 방송된 실화 영화는 아주 죽여주던데요. 실화 영화? 아이 그럼 너는 헐겁슨 연놈들이 그 집만 계속하는 영화들도 죽여본단 말이냐?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안 봐요. 얼굴이 후끈거려서. 그런 거 절대 안 보는데 이 얼굴 후끈거리다고. 채널을 돌리다 보면 우연히 그런 장면이 잡힐 때가 있잖아요. 괜찮아 있어라. 네 나이가 얼만데 네가 못 볼 영화가 어디 있겠어? 아빤
제가 서부국 좋아하는 거 잘 알면서 조매인의 최후의 충자는 연마차, 리오프라도 같은 거요. 아이고 책 보는 게 지겹다며 대학 공부도 마다했던 너였지. 아직도 이해가 있지 않았다. 아빠는 왜 또 얘 상처를 들쑤셔요? 기분 막 잡쳤냐? 그냥 해본 소리다. 내가 왜 몰라. 네가 없었다면 네 애비 진작에 죽고 말았다는 거. 네 애비가 살았다 해도 여기까진 못 따라왔을 테니. 좀 전에 오빠가 전화를 했는데요. 서울에도 폭설이 쏟아지는지 큰 걱정이 되나 봐요. 그래 너는 누가 변호사 아니랄까봐 그저 빈말들만 조장으로 다 하지. 야 그렇게 걱정이 대상이면 후딱 한번 달려가면 될 일 아니냐. 어? 아이들도 좀 앞세우고. 아빠 있잖아요. 우리 아직 점심을 못 먹은 것 같아요. 애비 별일만 하니 내 저녁에 날지 지어 먹자꾸나. 아이게 우린 그렇다 치고 저 2층 손님 허다 때 라면이라도 한 그릇 끓여줘야 되지 않겠냐. 걱정 마세요. 일찌감치 해결했어요. 어떻게? 아까 삶은 고구마 몇 개를 들고 가니까요. 그 아저씨 그걸로 점심을 때운대. 그래 그렇다면 뭐 2층도 안심이고. 그냥 뭐 변덕스러운 자신지. 애비 그저 쏜 생각만 가느라구나. 저도요 아빠. 모처럼 오늘 우리 거하게 한잔 꺾어봐요. 안쪽에나 마땅히 차릴 텐데. 두부가 좀 남았어요. 느타리 버섯도 많고 그걸 얼큰한 찌개를 끓이면 되죠 뭐. 아니다. 애비가 냉큼 내서 저 토끼 한 마리 주워와야겠다. 저 그저께 올무를 처음 왔거든. 헛그릇 하시면요. 아이고 걱정 말아야. 어? 그럴 경우에는 또 이 엽초 있잖냐. 어? 아이 참네. 등산객이 무슨 등산객이 저 모양 저꼴인지 원 온종일 쭈그리고 앉아 담배만 피우려고 사냐는 거야 뭐야. 어? 저 아저씨 전화지도 엄청 뻔질나게 한 것 같아요. 에이구 산이 좋아 산에로 왔고 눈 때문에 발이 묶였으면은 아 저 설산이라도 좀 감상할 일이지. 그저 통달아 따스 그게 산에 온 거에 따라서 사기 뭔지 쥐뿔도 모르겠어. 조심해요 아빠. 그래. 올겨울은 참말로 지랄이 반쪽이야. 하늘에 구멍이 난 거야 뭐야. 눈이 오다 말다 바람이 불다 말다. 또 눈이 오다간 춥다가 날씨가 풀리다간 또 아유, 올겨울엔 참말로 지랄이 반쪽이야. 어르신 계실 때지? 아빠네요. 심심할 때 신선 노름이 좋잖아? 아빠가 바둑 잘 둔다는 거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자고로 고수는 고수를 한눈에 척 알아보는 법이거든. 방금 나가셨어요. 토끼 한 마리 주워 오신다면서요? 뭐야, 토끼를 주워오신다니? 얼굴을 쳐놨거든요. 아, 올무. 올무가 뭔지 알아요? 아유, 고작 토끼를 잡겠다고 올무를 걸어. 이왕이면 멧돼지를 잡아야지. 오소리도 좋고. 아니에요. 멧돼지 엽총으로 잡는 거예요. 오수리 사냥은 금지돼 있고. 아, 엽총! 그렇지! 그놈들을 엽총으로 잡아야지 멋이 있겠지?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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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짓은 싫어요. 그런 짓은 싫다. 아유, 그렇다면 미안! 아, 어르신이 없어. 신선 노름도 틀렸고 순백의 아가씨는 내 전난도 싫다 하고.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잖아. 눈사람이나 만들어볼까? 아저씨, 아저씨는 왜 자꾸 잘 보고 순백이 아가씨라 불러요? 그야 그 하얀 박꽃처럼 생겼으니까. 싫어요. 그리고 천년이란 말이잖아요. 아이고, 그런 짓을 한 말은 아닌데 미안해. 다시 박꽃 타령하지 않을게. 저 뭔데 또? 아저씨는 뭘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뭘 하는 놈 같아 보이세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사람이 솔직해야지. 있잖아요. 아저씨는요. 아저씨는요. 꼭 소도둑놈 같아요. 뭐야? 소도둑? 결정적인 한 방인데 그래? 그러고 보니까 순백이 아가씨는 박꽃이 아니라 가시꽃은 들장미로구만. 소도둑. 소도둑. 소도둑.
천만 다행이야. 좀 살펴봤더니 부상도 별로 없고 동상에도 걸리지 않았어. 야, 얼른 담요부터 갖고 나오느라. 파티. 아이고. 여기 있어요. 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예. 우리 집을 발견하고 기어다가 그만 기진맥진한 것 같구나. 아우. 아이고, 자. 동태같이 엉덩이를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아요. 야야, 나 좀 풀렸기에 망정이지. 지난번 한방을 계속됐더라는 10중 8구 동사하고 말았을 때 저 사람 정신을 차려요. 좀 몸이 풀리는가 보다. 산악 부서들이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야, 이 한 길 넘는 눈속을 헤치고 여기까지 올라올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렇긴 하네요. 아이고, 참. 헬리콥터가 있잖아요, 아빠. 그렇게 호들갑 떨리는 아닌 것 같다. 뭘? 알았어. 얼른 가서 따뜻한 물에 예. 꿀 좀 풀어라. 네. 응. 여기 아빠. 그래. 자, 참 아빠. 응. 엽총. 아이고야, 그저 두꺼비 여기다 내던 저랍다. 제가 바꿀게요. 그 좀 정신이 드셔. 아이고, 살은 혼자 타는 법이 아닌데 동행하는 사람도 없었어. 저런 아이고, 일어나 보시오. 오한이 시간이 아무래도 따뜻한 박이도 나올 것 같소. 아이, 그래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좀 거들어 주시오. 어떡해요? 당신 옆방에다 요를 까고 예, 저기 미장판도 좀 뻗고 예. 저기 나도 좀 피해야겠어.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떡하나? 길이 꽉 막혔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잖아. 참 무슨 놈의 좋아했는 모르겠구만. 하필 그때 술 생각이 난 게야. 해서 사람 하나 건졌고. 아니 이거 봐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이거 봐요. 놀라지 마십시오, 어르신. 놀라나 마나. 당신은 대체 누구요? 죄송합니다. 미리 신분을 못 받으시고 신분? 등산객을 가장했지만 저 실은 형사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잠복 근무 중이었고요. 어쩐지 수상쩍다 했더니만 저 사람이 대체 무슨 짓을 했단 말이오? 잠시만요, 어르신. 아니 저런 아니 이거 봐요. 당신 해력이 너무 많았어. 초중비 된 사람한테 수갑까지 채우다니. 범인을 체포하는 게 제 임무니까요. 범이? 저 친구 탈옥수입니다. 탈옥수? 아빠! 산더기도 주세요. 그 사람은? 저 오한이 집에서 2층에다 눕혔다. 아이 참 별꼴이야. 기가 막히고. 방금 저 사람은 탈옥수고 이 사람은 형사랍니다. 탈옥수? 탈옥수는 대개가 흉악한 범죄자인데? 저 사람 은행 강도예요? 아니 무슨 게임단 보스예요? 아가씨도 엄청 많은 영화를 봤구만. 빨리 좀 일러주세요. 저 친구 여대생 살해범이야. 여대생 살해범? 그럼 성폭행도? 그걸 하려다가 살인까지 했겠지. 그런데 저 사람을 그냥 놔둬요? 아이 저기 형사라는 사람이 수갑까지 채워놨는데. 예, 안심들 하세요. 잠깐. 당신 신분증 좀 봅시다. 예? 당신이 형사라면 신분증이 있을 거 아니오? 소도둑에 이제는 가짜 형사까지. 이게 우리들이 산속에서 산다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를 줄 아시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엔 산속 물속뿐만 아니라 땅속까지 두루다 통하는 세상인 거네요. 여기에도 TV에 컴퓨터가 있을 거고. 그래 그런 세상 속에서 탈옥이라니. 어서 신분증이나 좀 보여주시오. 예. 옳습니다. 어르신의 말씀. 쉬운 말로 탈옥수가 있는데 저 친구 귀휴 미기범입니다. 뭐요? 귀류 미비? 기휴미기가 무슨 말이에요, 아빠? 내가 일러주지. 성공하는 연기에 반 이상을 복역한 수용자 중에서 모범수를 골라 휴가를 보내는
그게 규제인데 그 계약은 되게 현주이네. 휴가를 나왔다가 제때 되돌아가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요. 막 생각이 나요. 이만희 감독이 만든 옛날 영화 만추. 교도소에서 특별 휴가를 나온 문정숙과 건달 신성들의 애틋한 사랑을 그 영화에 진작했던 대로 어르신은 아주 분명하신 분이군요. 변호사 아드님을 두셔서 그런가 봐요. 아니, 그러면 당신이 또 어떻게? 형사라는 직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누굴 만날 땐 반드시 뒷조사부터 해보기 마련이죠. 전 어르신과 따님에 대해서도 웬만큼은 압니다. 집안대로 이 비학산을 지키며 살아오셨다는 사실에 한때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으로 근무도 하셨고 서울에서도 유명한 변호사 아드님께서 서울로 모시기 위해 가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께서는 이 산을 등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됩니다. 무엇이오? 당신이 말을 그렇게 빙빙 돌린다고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아시오? 대놓고 민정대시오. 당신은 지금 대대로 남의 산소를 돌거든 미천한 우리 산지기 집안 내림을 빠삭이 빼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소? 그건 오해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누가 감히 생업의 귀천을 따지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전 어르신을 부러워하는 거요. 공에 짙은 도시를 떠나 청정한 이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생활 모습. 게다가 서울에서 얻은 빼병을 이 산에서 완치했다는 사실 또한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저 아저씨가 왜 하필 우리 비학산으로 숨어들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죠. 법법자들은 우리들의 상식이나 상상력을 늘 초월하니까. 아니 그래 저 사람이 우리들의 어떤 상식을 어떻게 뛰어넘었다는 말이야? 당장 귀유미기라는 사실부터가 이해 불가 아니겠어요? 저 친구 무려 14년 동안 깜빵에서 교도소에 있었고 물론 모범수였죠. 그래서 어떤 목사가 보증을 서서 일주일간의 휴가를 아니 허락하는. 그러면은 그렇게 오랜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면 복중 생활에 충분한 이력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되돌아가지 않았다? 예.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더 이상은 알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업무 외의 아니 일이니까요. 다만 저 사람이 당신이 찾는 범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소? 그 문제라면 어르신이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형사들의 수사 정보망이 얼마나 조밀한지. 육감에 의한 수사는 다 옛날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친구의 모든 수사 정보의 취합 분석하에서 제가 움직여졌다 이 말씀이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육중한 몸을 이끌고 확증도 없는데 저렇게 가파른 산길을 제가 오르낼 수 있겠습니까? 아이 그건 당신의 일방적인 입장이고 저 사람이 당신이 찾는 범인이라는 물증이 어디 있어?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김재호 현상까지 붙었구만. 알았어. 맞긴 하네요. 참, 귀신이 따로 없다니. 아니, 당신은 이 사람이 이 산에 나타나려는 건 어떻게 하셨어? 제가 먼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산 넘어 저편 중통에 비아감이라는 남자가 있다면서요? 그것이 초문이요. 그럼 여기를 좀 보시죠. 우리가 앉아있는 저기 이 산이 비역사이잖아요. 그렇소. 그럼 여기 사찰 표시란 만자가 있고 비아감이란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글쎄요, 그 지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소만은 지금 거기에는 암자라는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어. 뭐 희미한 전설 같은 게 하나 겨우 남아있긴 하죠. 뭐 별로 신비할 것도 없지만 이를테면 거기에는 하긴 알고 있는 형사의 학과이라는 바위가 하나 있어. 그 밑에는 깊은 동굴이 있고 어느 옛날 거기서 돌을 닦던 어떤 분이 뭐 신선이 되었다든가 뭐 그런 뭐 희미한 내용이요. 그럴 리 없을 텐데요, 어르신. 저 친구가 그 암자를 찾아간다는 첩보가 입수되었고 그 첩보를 따라 제가 나섰거든요. 그리고 이 비악산을 오르내린 사람들은 대개 이 산장을 지나가야 하게 제가 여기서 잠복하기로 했던 거예요. 내가 장난 아니다. 비악산 이쪽 저쪽 그 어디에도 비악암이라는 한 장 절대로 없어. 이 산 쪽에서는 내가 없다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까짓거 뭐 암자가 있던 없던 범인을 검거했으니까요. 무슨 볼 일이 있어? 오줌이 마렵습니다. 그 내가 미처 못 일러줬구만. 이쪽 구석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아주 그리고 배도 너무 고픕니다, 어르신. 화장실 내가 안내하지. 아빠, 벼랑간에 우리 집이 도깨비 소굴같이 느껴져요. 그 도깨비 소리나 마나. 미음을 좀 끓일 수 없겠냐? 미움을 왜요? 아, 알았어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미우나 고우나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이겠죠? 참, 토끼도 잡을까요? 토끼? 오, 저 사람을 살리려고 그 토끼가 죽었나 보다. 저 사람은 흉악범이고 체포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요? 또 그렇게 되나? 여기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앉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한마디 하지. 오랜 동안 수용자 생활을 해서 아마 귀에 못이 박혔을 테지. 죄는 응징을 받아 마땅하나 사람을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나 박사모는 당신한테 그 어떤 악감정이나 앙심 같은 건 없어. 어쨌든 난 당신을 추적했고 당신을 체포한 것뿐이야. 피차 600제주가 없을 테니까 이 산길이 열린 대로 조용히 몸을 다 떠나기로 합시다. 이제 내가 한마디도 되겠소? 그러시죠. 제가 할 말은 다 끝났습니다. 미움을 끓이는 일이 조금 기다려야겠소. 감사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은 눈빛은 참 선량해 보이는군요. 어르신, 이 친구 과거가 궁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한 일이지 않소? 당신 말에 의하자면 흔적도 없는 암자를 찾아 이 험한 눈길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되겠 예, 어르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저와 같을 수 없겠죠. 우리의 형사들은 범인들의 말을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요. 괜히 영민의 정에 이끌려 공무를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도 무관심으로 이 사람을 대달라고 그런 말 하고 싶어. 딱히 그런 뜻은 아니지만요. 이거 봐요. 난 당신들을 초청한 적이 없었어. 이 집 뒤는 엄연히 내가 되고,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의 비유를 맞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내가 있지 않았어.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 그저 제 입장을 고지그대로 말씀드린 만약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하긴 어르신께서 나가 하신다면 우린 당장 내쫓길 수밖에 해요. 그 말을 불응하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거고. 가끔은 세상의 힘이 아주 고약하기도 합니다. 아니 언젠가는 내가 이 산을 타는 사람들을 상대로 숙박 영업을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더군요. 아니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라 난 그래 차마 애석하게 내칠 수는 없어서 그저 선의의 편의를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반장님. 예. 예, 지금 같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아빠, 토끼 지금 잡아야겠죠? 그래 네가 한번 잡아보겠네. 그럼요. 그까짓 건 문제 없어요. 그저 껍질을 잘 먹게 한다. 알아요? 그래. 어찌하여 옥살이를 하게 됐소? 왠지 당신을 보니까 안쓰럽기가 짝이 없어. 어르신은 제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걸 가늠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전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던 말을 할 수도 있고 저승사자란 말도 할 수가 있겠죠. 하기야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군요. 그런데 당신은 참 희한한 사람이라는 생각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군요. 세상에 희한하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얼굴과 지문이 다르다고 하지
아니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는 일이겠죠. 전 개구리 한 마리도 제대로 못 때려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어달란 말이요? 당신이 개굴 때려잡던 사람인지 호랑이 잡아 죽인 사람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전 비약봉을 넘어가다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짓말을 했다고 제가 저 산을 넘어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참 사람 헷갈리게 하는데도 이력이 붙어보구만. 불쑥불쑥 한마디 한마디가 엉뚱하기만 하고. 역시 입을 봉하고 사는 게 낫겠습니다. 입을 봉하고 사는데도 이력이 붙어 한때는 돌부처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돌부차가 되기 전에 한마디만. 뭐 때문에 저 산을 넘고자 했어. 나도 그만 힘들었어. 당신은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으니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좀 묽게 끓인 미음이에요. 드시기 좋게 적당히 시켰고요. 이거 그렇게 손이 묶여 어디 음식이나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소?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집에서 이런 꼴을 접하게 된 건지 모르겠구나. 저 아저씨 수갑을 차고 있는데도 너무 편안해 보여요.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어때서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죠. 그 말은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란 뜻 아닌가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를 일이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죽음도 무섭지 않다고요? 산이야. 그렇게 자꾸 말을 걸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 알았어요. 물 좀 더 드시겠어?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 속을 좀 천천히 달래는 게 좋을 것 같소. 올라가 쉬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오. 여기가 좋습니다. 당신이 입을 봉하고 싶어 하니 나도 돌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두 개의 돌부처가 앉아있는 꼴이 될 것 같군요.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험한 건지. 산도 산이 아니요, 물도 물이 아닌데 인간들은 하나같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했으니까요. 오라 이번엔 그렇게 어려운 말까지. 그 말씀은 성철 스님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불경에 있는 말이고. 사람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도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한테 사람들의 말은 흉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무서운 격을 느꼈고 그래 당신 모든 인간 관계를 불신하게 됐다는 말을 들리는데요. 해서 그렇게 초연한 모습을 지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어줍다는 개똥 철학 같지만 세상은 마음 먹기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들 했죠. 당신한테는 이 세상이 야속하고 비정하게만 느껴지는 모양인데 내가 먼저 믿음을 갖고 세상을 대하고 보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 진실은 서로 통할 수 있다는 말도 되겠군요. 진실, 그렇소. 거짓은 절대로 믿음을 살 수가 없죠. 인간 세상 그 어디에 진실이 존재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인간 세상 어디에도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오직 삭막한 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르신은 이 세상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진실이 과연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물론이요. 사람들이 내뱉는 말에서도 진실을 찾을 수가 있군요. 물론 불신시대라는 말을 나도 많이 들었어. 공감하는 바가 전혀 없지도 않았어. 하지만 이 생각을 좀 가다듬어 보시오. 우리는 일단 조종사나 운전수를 믿기에 비행기나 기차, 자동차를 탈 수가 있지 않겠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야채나 고기를 살 때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일일이 의심을 하려 두고 상대방을 불신하려 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거리를 할 수가 있겠소?
누가 어떤 무슨 씨를 뿌리고 여름날에 그 땡볕아래서 과연 누가 비지땀까지 흘려가며 온갖 곡식들을 가꿀 수가 있겠소? 아빠, 오늘은 도리탕이 좋을까요? 백숙이 좋을까요? 세상에서 통하는 빌어먹을 그놈의 진실에 따라 전 살인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르신. 해서 옥살이를 해도 아니요, 그만두겠습니다. 계속 가는 게 좋겠소. 진실 유 분위기를 벗어난다고 해서 말을 계속하다 보면 가슴속에 응어리나 원하는 또 풀이를 넣고 막말로 당신은 지금 최악의 경우에 처해 있는데 더 이상 소리나는 일이 없지 않소? 아무리 봐도 당신은 뭐 개구리 정도는 죽였을지 몰라도 살인은 차마 못할 사람. 그런 건 잘 몰라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잖아요. 저 아저씨보다 더 착해 보이는 사람이 언제 살인범이 되곤 했어요. 요즘 깽단 보스들도 이런 덩치 대신에 예쁘지 않은 남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 무서워서 그러죠 뭐. 범인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잖아요. 살이야. 사람이 나이를 먹고 보면 상대방의 말에만 귀를 쫓고 세우지는 않는 법이란다. 상대방의 말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거든. 15년 전 서울에서 평범한 은행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밤 어느 골목길에서 전 칼에 찔려 쓰러진 어떤 여대생을 발견했고 그래서 단지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피를 먹을 그놈의 칼에 제 지문이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지문이 법적 증거가 되어 살인범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전 그 여대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경찰관에게, 검사, 판사들에게 수백 수천 번도 더 해명을 했지만 그들은 끝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빌어먹을 그 지문 때문에 제 말, 제 진실들은 깡들이 거짓말이 되고 말하죠. 그게 이 세상에서 통하는 단 하나의 법적 진실이었습니다. 아저씨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너무 억울했겠어요. 장발점보다 몇 배 더. 정말 기가 찼을 것 같네요. 배가 고팠던 장발점은 그래도 빵 몇 조각이라도 훔쳐 먹어 형무소에 갔지만 역시 제 말이 쓸데없는 거짓이나 변명으로 들리실 테죠. 아니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거나 값싼 동종을 구걸할 사람을 절대로 보이지 않았어. 아빠, 오빠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오빠가 변호사거든요. 물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세상과 격리되었죠. 무려 14년간. 세상에. 빌어먹을 깜깜한에서 이 세상에는 제 말, 제 진실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래서 전 입을 다물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인간들의 말이란 한갖 분소리에 불과하고 그 어떤 사실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진실을 발견했기에 언제부턴가 제우란 이름은 오간데 없어지고 둘둘공사 또는 돌부처로 통했죠.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했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는 이런저런 책들도 마구잡이로 읽어보았죠. 제가 할 말을 찾아보고 그래도 본래 제 모습, 제가 할 말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김재호가 아닌 둘둘공사가 모범수로 분류되었더군요. 모범수라. 또 기우제란 특혜를 받은 죄수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요. 이왕지사 그렇게 된 일 조금만 더 체념을 하고 인내력을 발휘했더라면 당신은 분명 특별사면 대상이나 형 집행적인 명령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싫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고 싫었단 말입니다. 그 어느 교도관이 그런 느낌까지 해주었으니까요. 내년 광복전엔 사면을 받게 될 것이다고요. 당신이 되돌아가지 않은 걸로 해서 그간의 모범적인 복역 생활이 그만 거짓으로 뒤집어지지 않았겠소? 어르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역시 제 말이 거짓으로 들렸단 말씀인가요? 제가 왜 살인자입니까? 제가 왜 모범수가 되어야 했죠? 제가 왜 깜빵으로 되돌아가 살인이란 그 범행을 인정해야 합니까? 그 깜빵 안에 갇혔던 저는 본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요? 하루 이틀 거짓으로 불차게 살아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죽는다 한들 무슨 미련이 남겠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은 저를 향한 울가 나타낼 바가 없었습니다. 됐어! 이제는 안 나와. 그래, 당신의 과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 사실은 이미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무슨 일로 당신이 이 험한 산길에 마음 미끄러지고 엎어지면서 이 산 골짜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했어? 네, 어머니요. 어머니가 이 산 어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악산에 있는 비아감이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온통 기막힌 일들만 한 집 가득 짊어지고 사시오? 아이고. 아빠, 저 산 나면 어디에도 비하감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대체 어떤 놈이 거기 그런 남자가 있다는 말을 했어? 제 아버지께서 일러주셨습니다. 내 나이 60을 넘어섰소. 젊은 한때를 제하고 난 평생을 이 산에서만 산 사람이야. 젊었을 때 산지기 아들이라는 손가락질 씨이 싫어서 악착같이 공부를 좀 했었어. 그래야 도시에 나가 선생님으로도 잠시 해봤고 잘난 아들은 두 살에 못 이겨 서울에서 잠시 살아보긴 했었어. 하지만 내 마음에는 이 비악산이 단 한시도 떠날 줄은 몰랐어. 몸이 병들어 이 딸과 함께 다시 이 산을 찾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됐던 것이오. 내 몸속에는 산직이 피가 흐른다는 사실. 아빠,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끄집어내요? 아니 사람이 보통 내 말을 못 믿겠다는 놈이 아니냐. 이 아저씨가 우리 말을 믿어주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듯이 저 또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보지 볼 때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부르던 주막집 사람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저 산 너머에 남자가 있다는 소리를 아직 몰라요. 딱도 하시오. 그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못 믿겠다면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가진 게 없어. 아니 이 산에 관해서라면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줄 아시오? 이 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요? 세월이 말해준다는 뜻이요. 세월이. 난 60평생 이 비악산을 오르내린 사람. 그렇다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 이 산에 관해서라면 뭐든 대답해 줄 수가 있어. 아니요, 어르신도 모르실 겁니다. 아니 내가 뭘 모른단 말이오? 이 비악산에는 과연 몇 그루의 소나무가 서 있죠? 이 비악산에 있는 바위는 모두 몇 개나 되고 부산에는 몇 고기가 살고 있습니까? 또 몇 종류의 버섯이 어디서 얼마큼 자라나고 있는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름엔 몇 마리의 여치가 이 산에서 살고 산토끼, 노루, 멧돼지는 어디에서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산에서 울고 있는 새는 모두 몇 마리가 됩니까? 저 용담 정상에서 헤아려볼 수 있는 별은 모두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빠는 그런 건 몰라요. 저도 알 수가 없고요. 물론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겠죠. 사람들이 안다는 게 그 모양 그 꼴이란 말입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모르죠. 지금까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자기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 또한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당신의 그 억하심정 그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니고 허나 너무나 엉뚱한 당신의 그 의지야말로 한심스럽기 짝이었어. 저 아저씨한테는 가족이
엄마밖에 없었어요? 네.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아내는 바람이 들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긴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남편을 믿고 혼자 버틸 여자는 없을 거예요. 어느 날 면회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밤마다 남자가 그리워 못 살겠다. 미치겠다. 저 그렇다면 실없는 소리로 내가 한마디만 더 묻겠어. 어쩌다 어머니는 또 비구니가 되셨단 말이오. 암자에 계셨다니 비구니를 짐작돼서 하는 말이오. 소관 생활 10년이 지나도록 전 어머니에 대해서만큼은 백지 상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저 세상 사람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랬는데 모처럼 아버지께서 면회를 오셨고 그날따라 무슨 결심을 하시듯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네가 이 모양이 된 것도 다 내가 지은 죄값이 아닐까 싶다. 왜요?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아버지는 한 여인을 보쌈질 하셨대요. 이슬은 달밤에 어느 산길에서. 그리고 집에 데리고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보니 비군이었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 여인에게 마치 관세음보살에게 무슨 가피를 원하듯 두 손을 모아 들면서 이왕 그렇게 되고 말았으니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 애원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낳았고 제가 3살 무렵에 어머니는 다시 입산을 하게 됐대요. 그날 제가 분명히 기억했던 말 한마디가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비아감으로 되돌아가셨단다. 자초지종이 그렇게 모호하다면은 또 당신이 찾고 있는 비아감이 다른 산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오. 비아 형상의 산이 어디 여기에만 있겠어? 제가 일주일 동안 전국의 비아감만 찾아다녔다면 그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산이 마지막으로 남은 산입니다. 왜 그래요, 아빠?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어? 형사 아저씨한테 가서 제가 사정 한번 해볼게요. 천지사방이 눈뿐이고 곧 밤이 돼서 도망칠 일도 없는데 사람을 저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하고. 아니다. 자네야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래요.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저 아저씨의 수감이 풀리면 이번엔 형사 아저씨가 오돌오돌 떨게 될 것 같네요. 이 아저씨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네야 가서 그 형사라는 사람 좀 불러봐. 왜요, 아빠? 두고 보면 알리라 글쎄. 형사 아저씨! 좀 내려오세요. 아빠! 형사 아저씨 불러왔는데요? 아 잠깐만. 날씨가 점차 풀어지고 있으니까 어쩌면 내일쯤엔 산길이 열릴 것도 같은데 듣기 거북하겠지만 당신은 위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 이런 사건까지 형사를 급파하는 게 인력 낭비라면 비웃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당신의 위기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숨통을 조인 결과로 나타난 거야. 한 사람의 목사는 성직자의 신분을 잃을지도 모를 일이고 교도소 소장 또한 치명적인 징계를 받게 될 거고 나더러 그 책임을 지란 말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사실이 그저 그렇다라는 말이야. 옛날에 양자란 분이 세상에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내 머리카락 하나는 바치고 싶지 않단 말을 했었어. 그 말이 곧 당신 말이로군. 아빠 왜 통을 들고? 그렇지. 당신이 가진 그 본조 당분간 나한테 내기시오. 예? 날 잘한다면서 모르는 줄 그래. 아니 내가 이 총으로 멧돼지 몇 마리나 잡아냈지. 그 사실만 모르고 있단 말이오. 저 수갑도 풀어주시오.
된다는 말을 되죠. 물론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 살고 싶다면 내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거. 세상이 완전히 못된 어때지만 미국에 빠진 사건들은 떨어졌지요. 아니 그 웃음은 무슨 의미야? 글쎄요. 아, 경사. 저 사람의 눈망울을 좀 보시오. 전 보지 않을 겁니다. 김재호가 유죄이건 무죄이건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김재호가 누명을 쓰고 오판회의에 사형을 당한다 해도 전 그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전 변호사가 아니라 형사니까요. 그렇다면 좋소. 지금부터 당신이 무조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요. 무슨 말씀이시죠? 총을 잡은 이상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요. 상이야, 예. 저 형사한테 종이와 볼펜 좀 갖다 줘라. 예. 자, 거기 앉아서 내가 시키는 대로 받아 쓰시. 각서. 각서! 한 사람의 형사로서 나 박상무는 복창을 하면서 쓰시오. 복창. 복창! 한 사람의 형사로서 나 박상훈은 비약산장에서 사형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비약산장에서 사형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에 귀유를 나왔다가 미귀 법인이 되어 있는 김재호를 검거했다. 복역주의 규율을 나왔다가 위기 범인이 되어 있는 김재호를 검거했다. 그러나 살인범이라는 그의 죄가 좀 천천히 좀 불러주세요. 그러나 살인범이라는 그의 죄과가 그러나 살인범이라는 그의 죄과가 오판인과 동시에 그의 결백을 믿게 되어 오판인과 동시에 그의 결백을 믿게 되어 차마 그를 체포할 수 없었다. 차마 그를 체포할 수 없었다? 아빠! 백숙이 다 익었어요. 아빠! 아, 무슨 일이냐? 백숙이 다 됐다니까요. 그럼 갖고 나오라. 아빠 혼자 드실 거예요? 왜 나 혼자는? 오늘 너랑 같이 하자고 어떻게 했잖냐? 우리 둘이서만? 그럼 누가 또 있는데? 고기 냄새가 2층에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하다만 가령 한 사람만 불러야 하나? 두 사람인데 누구 한 사람만 부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야 그야. 아무래도 불쌍한 사람이죠. 억울하게 깜빵이 같은 그 사람이요. 글쎄, 형사조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좋은 요리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도 그렇긴 하다만 음식 끝에 마음 상하기 십상이라니 어쩌면 좋겠냐? 알았어요. 토끼고기 드실 분? 토끼고기 좋아하시는 분? 얼른 내려오세요. 형사씨가 양보할 것 같아요. 어째서? 그 사람한테도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씨 아저씨 토끼고기 싫어한대요? 그야 모르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아빠, 김씨 아저씨는 토끼고기가 싫은가 봐요. 왜? 모르겠어요. 제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이렇게 앉아 고개만 이렇게 흔들었어요. 마침 잘 됐네. 쬐끄만 토끼 한 마리 삶아놓고 어떻게 4명이서 달려들어. 감질만 나다 날 텐데. 그래도 그럴 순 없는 일이에요. 아저씨는 콩알 하나도 나눠 먹는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말은 산이 말이 맞다. 자, 김씨 좀 내려와 보시오. 좋은 사이에 별일은 없었죠? 돌부처럼 무슨 별일이 있겠냐. 자, 오늘 안주거리 갖고 나와라. 네. 자자자. 이자자. 사투기 백숙이라 이게 아주 귀한 별미가 될 거예요. 같은 토끼래도 집에서 기르는 놈하고는 딴 반이죠. 어? 아니 우선 맛에서부터 천양지차가 있죠. 집토끼를 닭고기로 치면 있잖아요. 산토끼는 꽁고기가 될 거예요. 아, 겨울에 이놈들 몇 마리만 잡아먹고 보면은 감기조차 번쩍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주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다니 아, 이놈들이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몸에 좋다는 약초는 다 집어먹었지 않았어요. 어르신의 말씀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중국에서 전설적인 명의로 알려졌던 편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엔 약초아닌 풀들이나 짐승이 어디 있는가? 세상엔 약초 아닌 풀들이나 짐승이 없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구만요. 아빠, 한이라는 천원에 있잖아요. 이런 말이나 남길래요. 고기는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 나죠. 아, 소주 마실 줄 아시오? 아빠, 그깟 소주 못 마시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야, 그래도 체계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들어있거든. 마실 줄 압니다. 그거야. 어르신, 그렇게 되면 한 사람만 섭섭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오?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십니까? 소주 마실 줄은 아시오 하고. 아, 그야. 누구나 할 만한 일이지 않소? 형사가 술을 잘 마신다는 사실 말이오. 어르신은 형사들하고 친해본 적이 별로 없을 텐데요. 아이,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산 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뭐 더러는 형사나 검사들도 섞이곤 하죠. 자. 오우. 술맛을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배병 때문에 술을 멀리하다 보니 도대체 세상 살맛조차 있게 되더구만요. 아유, 저로서는 토끼고기를 처음 먹어봐서 그런지 비유가 영 상하네요, 이건. 먼저 실례를 해야겠습니다. 아유. 아빠, 제 말 맞았죠? 형사 아저씨가 양보 있잖아요. 능청을 떨면서요. 떡기는 산에 살고 형사는 주로 내산 타니까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겠 싶다만. 저도 오늘은 한 잔 꺾을래요. 그래, 오늘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아빠도 놀랐겠지만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이 아저씨 때문에 깜짝 놀랐고 형사 아저씨 때문에 화들짝 놀랐고 아빠 때문에 기절 촉풍할 뻔했어요. 이 애 때문에 놀라면 아빠가 오늘 역청까지 들이댔잖아요. 형사 아저씨한테. 아빠가 그렇게 나오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빠, 이제 우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되다니. 아빠는 공무 집행을 방해했고 우린 범인을 은닉해준 죄를 범한 꼴이 되었다면서요. 괜찮을 거야. 저 형사 아저씨가 덮어버릴 것 같아서요? 근데 난 그렇게 각서 때문에요? 그저 그런 느낌만 들었다. 세상에는 생각만큼 선한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철저하게 악한 사람이 드물거든. 아저씨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형사, 어르신한테 피해를 주진 않을 겁니다. 어때서죠? 저도 그냥 그저 그런 느낌만 받았습니다. 형사들 마음속은 아무도 몰라요. 창과 방패처럼 범인들 마음속도 알 수 없지만요. 형사들은 범인을 많이 잡아야 계급도 올라가고 몸에 힘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들한테 이런 말이 나왔다면서요.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야, 이 아빠, 옛날부터 물은 제기를 따라 그런다고 했다. 물하고 오늘 일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아빠?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 이런 뜻이지. 우리
만약 잘못된 일을 했다면은 뭐 응당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오빠한테 전화를 한번 해야겠어요. 아, 선아야, 그놈한테 전화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야. 아, 그놈은 당장 듣기 지겨운 그놈의 노래부터 시작했거든. 이 집부터 발작 노래 말이야.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소리까지 덧붙이면서.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오빠는 틀림없이 그 노래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언니한테 눈총이나 맞고. 그래서 말이지, 선이야. 예, 아빠. 너는 그만 네 방에 가보도록 해라. 왜요? 남자는 남자끼리 할 얘기가 따로 있거든. 알았어요. 딱 한 잔만 더. 아예 술과 한잔도 갖고 가든가. 네. 그럴게요. 내가 나이를 물어봐도 신뢰가 되지 않겠소? 안 돼. 갓 마흔입니다. 아, 간 마흔이라. 그렇다면 내가 마흔으로 와도 되겠군, 그래? 아, 네. 어르신은 아버지 꼴이 되시니까요. 그럼 말을 놓겠네. 자, 한 잔 더. 그러니까 자네가 알기는 저 비약산에게 쓰던 어머니를 찾는 일 단지 그뿐이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어머니 찾은 다음에 달빛과 구름을 못하며 살아갈 겁니다. 살빛과 구름이나 못하며 살고 싶다. 듣기에 따라서는 꿈 같은 말이 되기도 하지만 난 그런 사실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런 말이 떠오르는구만. 무식해서 용감하다. 달빛과 별빛을 보타며 산다는 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하는 말일세. 단 며칠이나 한두 달쯤이야 가능할 테지만 인간 세상에는 제 마음 들 곳이 없고요. 그렇다면은 자네는 이 산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고 있는가? 뭐 짐승들의 울음소리뿐만이 아니라네. 때로는 바람소리, 빗소리도 공포감의 대상이 되고 달빛도 때로는 음침하게만 비친다. 저한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면 그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네는 저 산들과 같이 숨도 쉴 수가 있고 저 바위들이랑 5만 가지 말들도 주고받을 수가 있겠는가? 사시사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온갖 꽃들하고 같이 웃을 수도 있겠는가? 그래야만 비로소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인간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이 사라질 텐데 현대 철학자 누군가가 이런 말도 했다네. 사람들은 고슴도치를 닮아 서로 떨어져 살면 외로워 울리게 되고 만나 부대끼다 보면 또 서로 상처만 주고받게 되어 그 아픔 때문에 울게 된다. 자네 귀에는 우습게 들릴지 모를 일이세만 오늘 처음 자네를 본 순간 나는 웬 개구리 같은 놈이 귀여웠을까 하는 느낌부터 받았어. 그러다 자네 얘기를 듣다 말고 어느 순간에 자네 다시 한번 보게 된 걸세. 그랬더니 나는 노랑나비 한 마리를 연상할 수 있었던 걸세. 꽃이 피면은 나비가 날아들기 마련인데 여기 한 송이 꽃이 피어 있는데 나비 한 마리 날아들지 않았네. 해서 난 늘 근심만 하고 있었지. 저렇게 혼자 피었다가
소리를 막 시들면 어쩌나.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꽃이라 어디 한번 집어보게. 혹시 산이라는 따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꽃이 나비를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없듯이 우리가 원하는 나비를 불러들일 수가 없었네. 아, 여기가 깊고 깊은 산속이 아니겠는가. 그랬군요. 어르신이 수갑을 풀어준 까닭이 거기에 있었군요. 뭐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은 뭐 그렇다 해도 상관없는 일이지. 어르신, 소주 한 병만 훔쳐가도 될까요? 예. 물론 당혹스러울 걸세. 아닙니다. 이따금씩 깜빵 창가로 날아왔던 작은 자마리가 늘 이렇게 속삭여주곤 했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꽃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랬는가? 그랬습니다. 여보의 김씨, 여기서도 달빛과 구름을 보타며 살아갈 수가 있네. 낮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영락없이 달빛과 별빛이 빛나고 하는 거절이 하겠네. 이심전심이라 했으니 많은 말들이 무슨 소용있겠는가? 자네랑 내 딸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일 걸세. 산이도 도시에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저 콧병 묻은 병아리같이 그저 시름없이 앓기만 계속했다니. 그래서 이 산에서 살 수밖에 없다네. 어르신 말씀이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만 아, 본인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지. 물론 그럴 것세. 하나 산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 애들만 거역해본 적이 없었네. 뭐 저것이 뭐 대학 공부에 취미 같고 도시가 싫고 어쩌고 하면서 여기 내려와 살게 된 것도 실은 못난 이 애들 때문이야. 내가 이곳에 돌아와 요양을 하게 된 바로 그 문제. 그럴 수도 있겠군요. 산이야. 왜 불러요, 아빠? 여기 이 아저씨가 너랑 술 한잔하고 싶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 생각은 어떤데요? 크고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닐 것 같다만. 그럼 그러죠 뭐. 그까지 술 한잔 마시는 거야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아, 그래. 아, 그럼 난 좀 쉬어야겠다. 웬일로 오늘따라 아빠 자꾸 엉뚱한 짓을 하실까? 그게 무슨 뜻이죠? 솔직하게 말해도 되죠. 거짓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째서 거짓말도 상관없어요? 예. 새겨 듣겠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집엔 좋은 술이 무지무지 많거든요. 머루술에, 다래술에, 복분자술에, 도덕술에, 산삼주까지 있어요. 옛날엔 아빠야 뱀술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요. 그리고 제 방에는 아빠 몰래 숨겨놓은 술도 조금 있어요. TV를 보면서 혼자서 몰래 마시는 술이요. 산이 씨는 술을 꽤 즐기나 봐요. 그럼요. 따분하고 적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쉬라고 보면 있잖아요. 전 활짝 핀 복숭아 꽃밭에서 춤을 추는 기분을 느끼곤 해요. 오, 그랬군요. 그런데 등산객이나 사냥꾼들 중에서 몇 사람은 간혹 저기서 묵어가기도 했는데요. 네, 했는데. 술에 취한 남자들 중에서 있잖아요. 저랑 술 한 잔을 하지 못해 환장을 했다니까요. 시커먼 그들 속을 제가 모를 줄 알고. 그래서 아빠 그런 기미를 눈치채시면 당장 역정을 들고 성질도 보라 내시곤 했어요. 어떤 땐 깜깜한 밤중인데 그런 남자들을 쫓아본 적도 있었어요. 그랬군요.
남자들은 술만 취하면 하나같이 영웅 허물이 되고 큰 소리들만 뻥뻥 치곤했어요. 꽃과 나비에 관한 얘기가 어째서 시시하다는 말씀이세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어디선가 나비가 날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무슨 얘기거리가 돼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얘기로 알고 들었는데 그럼 남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꽃은 산이시가 되고 나비는 저 김재호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나 어느 틈에 새파란 별들이 총총 떠있네요. 아빠랑 전 있잖아요. 별빛이 이렇게 고운 밤이 되면 여기로 나와 있곤 했어요. 그런 다음 아빠는 곧잘 저에게 이렇게 묻곤 했어요. 산이야, 저 하늘에서 별빛들이 속삭이느냐? 잘 한번 들어봐라. 내 귀에도 들리겠지? 그래서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별빛들이 저희끼리 소곤대긴 하지만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목소리가요. 산이야, 착한 내 딸 산이야. 네가 날 대신해서 아빠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구나. 고맙다. 고맙다, 산이야. 또 언젠간 이런 소리도 들렸어요. 산이야, 너도 이젠 남자를 만나야 할 텐데 아직까지 인연이 없어 어쩌냐. 그렇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조용히 기다리면 어느 날엔 반드시 나타날 거야. 말씀하세요. 오늘 밤엔 저도 복숭아 꽃밭에서 춤을 한번 추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어르신, 뭘 그렇게 먼 길까지 제설 작업을 하십니까? 오갈 사람도 하나 없는데. 아이고, 오랫동안 습관에 대해서 난 잘 못 말려요. 그나저나 당장 하산하기가 좀 어렵겠는데 이제 막 눈이 녹기 시작을 하니까 길이 미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별 수 없죠, 뭐. 이럴 때 그냥 순직을 각오한 수밖에. 부사는 아이고. 아이 핸드폰만 없어도 이거 여기가 내 세상이다 할 텐데 이거. 이거 참나. 어르신. 권총과 수갑이 없으면 순직이 불가능이고
경상도의 시신에서 권총과 수갑이 사라졌다면 당장 그 엄청난 사건이 되지 않겠어요? 네. 돌아가면 보고서를 올릴 겁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숙식비는 후원해 주실 거예요? 내가 가장 듣기 거북한 소리가 그런 말이라고 했잖아. 아니요. 공모 중에 민폐를 끼칠 수 없는 일이죠. 아니야. 저 설거지 아직 못 끝냈냐? 나 끝냈어요. 당신은 형사주씨랑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서 뭐가 바쁜지 올라갔어요. 우리 함께 커피 마셨어? 네, 꼭 소가 닭 보듯이 하면서요. 이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여기 좀 앉아봐라, 사냐. 네, 아빠. 아이고, 웬만하면 너 형사가 떠날 때까지 참아보려고 했다마는 아무 그런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무슨 말씀인데요, 아빠? 지난밤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너도 짐작할 수 있겠지? 아빠는 아직도 절 숙맥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이 고막하냐? 네가 숙맥이면 난 숙맥 애미가 되고 마는데 아빠는 그 사람과 제가 어떻게 되길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능청스레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주셨어요. 내가 능청을 좀 떨었다. 그게 상식일 것 같아서. 너도 알다시피 이런 산속에서 살겠다는 남자를 어디서 또 구할 수가 있겠냐? 그렇다고 한평생 너 혼자 여기서 살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애기가 네 한평생을 지켜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하는 말 아니냐? 그러실 줄 알았어요. 지난밤에 김씨가 무슨 말을 하느냐?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말 없이 그저 네 옆에서 잠만 자더란 말이냐? 아빠는 첫날 밤에 주무시기만 했어요. 그냥 그렇다 치고. 그래. 네 생각은? 어떤 생각이요? 아이를 태어난 김씨가 좋으냔 말이지. 그 사람 아빠가 정해준 배필로 여길 거예요. 그렇긴 하다마는 보다 중요한 건 네 마음이 아니겠냐? 그 사람만 좋다면 저도 좋아요. 우선 그 사람은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눈치를 보니까요. 형사저씨도 눈을 감아줄 것 같았어요. 그렇지! 그렇다는 거야. 자냐, 이 애비 소리 뭔지 알겠지? 그저 네가 낳은 새끼를 한번 안아보고 싶은 거란다. 웬 배낭인가? 지난밤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겠니? 이제 떠나야죠. 뭐라? 떠난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 비아감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아니 이 사람아, 거기 그런 남자는 없다고 내가 누차 일러줬건만. 그건 어르신의 말씀에 불과합니다. 어르신이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는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보게, 내 말은 절대로 빈말이 아닐세. 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저랑 함께한 지난밤은 무슨 의미예요? 절 그러고 그런 해픈 여자를 보신 거예요? 하루 밤 재미를 봤으니 사물이 좋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의 순리를 받았습니다. 사연의 순리? 그거 무슨 얘기예요?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한마디 말로 보시고 그리고 산희 씨를 한 송이 꽃으로 보신다고. 그건 알아요. 상징적 의미라는 거요.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상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나비가 꽃을 탐하는 일이야말로 자연의 순리에 불과하고요.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만 하세요? 아빠 왜 웃기만 해요? 이 사람은 지금 떠난다고 하잖아요. 기어이 가야겠단 말인가? 물론입니다. 설령 저 산놈에 비하감이 있다는들 자넨 저 산을 못 넘어갈 텐데 그야 알 수 없는 일이겠죠. 그것도 내 말에 불과하다. 10중 8구 자넨 저 산 버집에서 주름 미끄러져 죽고 말 걸세. 그래도 떠날 생각이란 말이가. 죽어도 그만입니다. 죽어도 좋다. 네. 구차하게 살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못 가! 가면 안 돼. 한 발짝만 움직여 쏴볼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준비해 돼요. 아가씨, 내 말 잘 들어. 난 많은 범인들을 상대해봤는데 결론은 언제나 마찬가지야.
놈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놈들의 의식구조는 우리 학은 땅판이니까. 저 몰라요. 산에서 사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김재호, 내가 진짜 어르신의 그 역청이 무서워서 두 손을 든 줄 알아? 내가 어르신을 제압할 힘이 없어서 그놈의 각성까지 국적하는 놈도 아니냐고. 당신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나 괴로웠단 말이야. 더구나 당신을 대하는 저 어르신의 눈빛이며 이 아가씨의 눈빛을 읽었기에 형사생활 10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죽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 난 당신이 이 산에서 이 아가씨랑 한 쌍의 사슴처럼 살아가기만을 원했단 말이야. 당신의 뜻은 알겠지만 그걸 누구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뭐야? 제가 이 사람을 따라가 볼래요. 이 사람 서울이 아니라 저 산 너머로 간대잖아요. 함께 가요 우리. 야, 이 아빠. 그 사람 붙잡지 말자 우리. 왜요 아빠? 제가 야속하게 느껴진단 말씀이세요? 걱정 마세요. 어떻게 이 사람이 혼자 저 산을 넘어가요? 제가 가서 데리고 올 거란 말이에요 아빠. 경사. 당신 그 총을 꺼내시. 또 어쩌시라고요? 이제야말로 어르신이 그 역청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저 인간을 놓아주겠소. 아니야.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내가 혼자다. 내 자신한테 깜빡 소리만 했다마는 저 사람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참아. 어찌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냐? 내가 저 사람을 인간으로 보다는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 그럼 인간이 아니라 뭔데요 아빠? 할 말이 남이었다. 14년 동안 어둠 속에서 번데기로 구립다가 이제 겨우 탈바꿈을 끝낸 남이 이 꽃에서 저 꽃에서 또 그 꽃으로 뽀를 날아다닌 남이 그게 아니냐? 아니면 바람이거나 자, 그도 아니면 구름이거나 꽃타령도 싫고 나비 타령도 싫어요. 폴을 자유롭게 폴을 날아가게 내버려 두자. 우리가 붙잡아봤자 그는 못 산다. 그 나비는 어떤 나비가 한 송이 꽃에서만 머물며 살 수 있겠냐?